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중심이자 명가로 불리는 미스트롯 시리즈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3주 연속 예능 전체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로 홍보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2회차 방영, 당시 14%에 육박하며 전국을 뒤흔들었던 시청률이 3회차에 들어서며 12.6%로 급격하게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 1.4%의 시청자가 증발해버린 이 사건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을 넘어 프로그램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기다려온 미스트롯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흥미를 잃어가는 것일까요? 사실 2회차 당시 시청률이 3.2%나 급상승했던 것은 크리스마스라는 휴일 특수와 새로운 시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인 1월 1일 방영된 3회차에서는 그 거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1%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수많은 제작진이 밤잠을 설치는 예능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1.4%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대대적인 이탈로 봐야 합니다. 더욱 뼈아픈 지점은 경쟁 프로그램인 현역가왕과의 비교입니다. 현역가왕은 첫 방송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청자들을 무섭게 흡수하고 있는 반면 미스트롯사는 정점을 찍기도 전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역가왕이 실력파 현역 가수들의 진검승부로 긴장감을 높이는 동안 미스트롯사는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모양새입니다. 시청률 13.3%라는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이는 순간 최고 시청률일 뿐 평균 시청률의 폭락이라는 팩트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중은 더 이상 제작진이 짜놓은 각본과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시청률 대폭락이라는 이 대충격의 사태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견고했던 트로트 명가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스트롯사의 시청률이 3회 만에 대폭락한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뛰게 할 새로운 스타의 부재와 그로 인한 극심한 컨텐츠 피로도입니다. 대한민국 예능 역사를 새로 썼던 미스트롯 시리즈의 본질적인 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명의 원석이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거듭나는 성장서사에 있었습니다. 송가인의 압도적인 한과 이명웅의 부드러운 위로를 발견했을 때 대중이 느꼈던 그 전율은 단순한 오디션의 재미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한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 아니라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과 익숙한 얼굴들의 재배치뿐입니다. 제작진은 17kg을 감량하고 죽을 힘을 다해 돌아왔다는 재도전 가수나 췌장암 말기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는 염유리 씨 같은 참가자들의 사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의 사연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눈물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서사는 이미 이전 시즌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문법에 불과합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누군가의 눈물 섞인 사연 뒤에 이어지는 노래가 어떠할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신선한 얼굴이 주는 의외성의 즐거움이 사라진 자리를 억지스러운 감동 쥐어짜기와 익숙한 재도전자들의 얼굴이 채우면서 시청자들은 리모컨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번 시즌에는 유독 기존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시리즈 혹은 타 방송사의 트로트 오디션에서 이미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이른바 중고 신인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작진은 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했다고 홍보하지만 시청자들의 눈에는 그저 나올 만한 사람은 다 나왔다는 인상만을 줄 뿐입니다.
특히 이미 한번 대중의 평가를 받았던 참가자들이 다시 등장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무대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스타로서의 매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란 모름지기 대중이 처음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신비감과 압도적인 아우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미스트롯사는 마치 검증된 재료들만 모아놓은 식상한 뷔페 차림표와 같습니다. 여기에 라이벌 프로그램인 현역가왕과의 극명한 대비는 미스트롯사의 약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현역가왕은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은 가수들을 한데 모아나는 가수다식의 끝장 승부를 펼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아예 새로운 판을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장르의 파괴를 선언하며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는 신선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미스트롯4는 전통적인 오디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그 방식의 핵심인 신인 발굴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 빈예서나 김태현 같은 확실한 화제성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맡기는 동안 미스트롯4는 누구 하나를 콕 집어 응원하고 싶은 팬덤의 구심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3회차에서 두드러진 10대 참가자들의 강세 역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서양을 비롯한 유소년부 참가자들이 성인 전공자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준 것은 분명 경이로운 일입니다. 10대들의 실력 평준화가 과거 시즌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평가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트로트라는 장르의 주 소비층인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10대 소년 소녀들이 보여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은 때로 정서적 거리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트로트의 본질인 삶의 애환과 깊은 감성을 10대의 목소리로 듣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시청자들은 점점 더 깊이 있는 현역 가수들의 무대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스트롯4는 역대급 참가자 수와 화려한 무대 장치를 자랑하지만 정작 알맹이인 새로운 스타라는 엔진을 장착하지 못한 채 거대한 몸집만 불려놓은 형국입니다. 제작진은 아마추어 무명 가수 중에서 혜성처럼 나타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미 인재풀은 고갈되었습니다. 1대1 데스매치가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이유는 그 대결을 펼칠 주인공들이 이미 너무나 익숙하거나 혹은 매력이 부족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인데 지금의 미스트롯4는 억지로 스타를 만들어내려 애쓰는 인위적인 냄새가 너무나 강하게 풍깁니다. 이러한 스타성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지루함으로 연결됩니다. 3회차 방송 도중 대학부의 섹시 컨셉 무대나 직장부 A의 소란스러운 고성 위주 무대는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으며 많은 이들이 채널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본연의 매력을 살려주기보다는 자극적인 연출과 뻔한 장르적 틀에 가두어버린 제작진의 안일한 기획력이 낳은 참사입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노래만 잘하는 기계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노래 속에 담긴 진정성과 그 사람만이 가진 독보적인 색깔을 보고 싶어 하는데 현재 미스트롯사에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3회 시청률의 대폭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시청자들의 실망감이 터져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껍데기만 화려한 예능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미스트롯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성공 공식과 제도전자들의 사연 뒤에 숨지 말고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를 이끌어갈 스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무대를 온전히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타급 인재가 전무한 상황에서 다음 회차의 반전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미스트롯4의 시청률을 폭락으로 이끈 두 번째 결정적 원인이자 시청자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지점은 바로 심사위원단의 전문성 결여와 형평성 논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도 이번 시즌 마스터단의 구성과 그들이 내놓는 판정 결과는
대중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위해 박세리나 이경규와 같은 비전문가 예능인들을 심사위원석에 앉혔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노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자리에 가창의 전문 지식이 없는 인물들이 앉아 스타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참가자들을 재단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3회차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들이 줄을 이으며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실력파 가수 유미 씨의 사례입니다. 현장에 있던 관객들과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압도적인 공연을 선보였고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경연을 하나 싶을 정도의 수준급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심 진선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이소나, 홍성윤, 길려원 등은 실력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유미 씨를 제칠 만큼 압도적이었느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철저하게 연예인 판정단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는 공정한 서바이벌을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본선 라운드에서 도입된 기괴한 투표 시스템입니다. 제작진은 관객 평가단을 모집하여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약 100명의 관객에게 단 1표의 투표권만을 부여했습니다. 100명의 목소리가 연예인 마스터 1명의 투표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이 비상식적인 구조는 사실상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입맛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귀로 듣는 실력과 화면 속 마스터들이 내놓는 극찬 사이에 괴리를 느끼며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누구를 밀어줄지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대놓고 밀어주기 의혹이 커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터단의 비대화 역시 문제로 지적합니다. 무려 16명에 달하는 심사위원단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리액션을 위한 예능인들이거나 전 시리즈의 우승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날카로운 비평보다는 뻔한 칭찬이나 감탄사만을 내뱉으며 심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붐씨와 같은 예능인들이 매 시즌 고정적으로 등장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흐리는 것에 대해 시청자들은 지겹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권위와 신뢰를 잃으면 그들이 선발한 참가자 역시 대중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미스트롯4는 제작진의 무리한 연출과 불투명한 심사 기준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형평성 논란은 무대 배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장르를 선택하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락트롯이나 섹시 컨셉 같은 무대를 배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보여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제작진의 무리한 컨셉 설정 때문에 외면받고 탈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노래가 아닌 연출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룰 위에서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진짜 오디션을 원하고 있지만 미스트롯4는 여전히 연예인 판정단의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시청률 폭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미스트롯4의 시청률 대폭락을 야기한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제작진의 안일한 기획력이 낳은 과거의 망령, 즉 전 시리즈 우승자들과 기존 팬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결함입니다. 제작진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여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연장하기보다는 이미 성공한 전 시리즈의 주역들을 전면에 내세워 시청률을 유지하려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번 시즌 심사위원석을 보면 송가인, 양지은, 안성훈, 정서주 등 역대 시리즈에 진, 젠, 아만 무려 5명이 한 화면에 잡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화려한 축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생력을 잃어버린 프로그램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필연적으로 시청자 이탈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미스트롯 4의 시청률 12.6%라는 수치조차 사실상 기존 우승자들의 강력한 개인 팬덤이 지탱해주고 있는 수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방송 중간에 자신이 응원하는 전 시리즈의 스타가 화면에 보이지 않거나 비중이 줄어들면 해당 팬덤은 즉시 채널을 돌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참가자들의 경연을 보기 위해 모인 시청자보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과거의 스타를 보기 위해 머무르는 시청자가 많다는 것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시리즈의 탑7 멤버들이 고정 멤버처럼 출연하면서 정작 이번 시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새로운 참가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새로운 인물의 매력에 빠져들 시간이 부족하고 화면은 온통 기성 스타들의 리액션과 심사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프로그램의 고착화를 불러왔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또 저 사람들이냐, 지겹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며 신선함을 완전히 거세해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한 채 기존의 성공 공식만 되풀이하는 제작진의 태도가 안방 시청자들을 피로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존도는 프로그램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현역가왕은 이미 성공한 스타들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경연 시스템으로 변주를 주며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미스트롯은 나올 만한 인재는 다 나왔다는 한계론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새로운 무기나 파격적인 구성 대신 과거의 스타들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습니다. 3회차에서 보여준 시청률 대폭락은 이제 과거의 스타들만으로는 더 이상 대중의 관심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결국 미스트롯사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트로트 명가라는 타이틀을 반납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영웅을 원하고 있지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는 추억 여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시리즈 우승자들의 아우라에 기대어 손쉽게 시청률을 따내려 했던 제작진의 전략은 오히려 새로운 스타 탄생의 싹을 자르고 프로그램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미스트롯 4의 시청률 폭락 속에서도 유일하게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경악에 가까운 충격을 안겨준 대목은 바로 유소년부의 반란입니다. 이번 3회차 방송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장면은 10대 소녀들로 구성된 유소년부가 성인 전공자들과 베테랑들이 포진한 타장르부 B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며 승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 서 있는 윤서양의 천재성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재롱 수준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판도를 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서양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흥이야 흥을 열창하며 도입부부터 기선을 제압했고 이는 현장에 있던 마스터들과 관객들을 순식간에 매료시켰습니다. 과거 시즌에서의 10대 참가자들이 그저 귀엽고 기특한 수준의 노래 실력으로 점수를 얻었다면 이번 미스트롯 4의 유소년부는 기술적인 완벽함과 무대 매너에서 성인 가수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스터 트롯 2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와 미스트롯 3의 우승자인 정서주 양을 포함해 현장에 있던 역대 우승자들조차 윤서양의 무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특히 김용빈 가수는 얘네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정말 미쳤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후배를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소년부의 무대는 퍼포먼스와 가창력 모두에서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유소년부의 천재성은 상대팀이었던 타장르부 B팀의 강력한 우승 후보 홍성윤 씨를 심리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홍성윤 씨는 국악 트롯 전공자로 이미 예심에서 선을 차지할 만큼 막강한 실력자였지만 유소년부와 함께 연습하고 중간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압도적인 실력을 직접 목격한 후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홍성윤 씨가 눈물을 펑펑 쏟았던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10대 소녀들이 보여주는 무서운 기세와 완벽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메인 보컬로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유소년부의 실력 앞에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이번 대결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하니 실력 면에서 성인보다 뒤처지는 게 당연하다. 거나 실력이 안 되면 집으로 보내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윤서양과 유소년부의 무대는 그런 편견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이들은 팀 배틀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긴장한 기색 없이 실수를 전혀 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인팀보다 더 단단한 화합과 가창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선주 마스터조차 타장르부 B팀의 절절한 감성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국 하트 한 개 차이로 유소년부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들의 실력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유소년부의 독주는 프로그램 전체의 시청률에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실력 평준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정통 트로트의 깊은 맛을 기대하는 중장년층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기술적인 노래만 들린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유진, 김다현, 정서주 등 10대 우승자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또다시 10대 천재의 등장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함보다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식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스트롯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유소년부의 무대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들이 보여준 경악스러운 실력은 이번 3회차의 유일한 수학이자 앞으로의 경연을 지탱할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미스트롯사의 시청률 폭락과 함께 대중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결정적 장면은 바로 예심 진선미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심사 기준과 실력파 참가자들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특히 예심에서 진을 차지한 이소나와 선, 홍성윤, 에미 길려원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안방 시청자들은 환호보다는 의구심 섞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훌륭한 무대를 선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다른 실력자들을 압도할 만큼의 진선미 자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방송 직후부터 현재까지 뜨거운 형평성 논란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분노를 자아낸 대목은 바로 베테랑 실력자 유미 씨의 탈락과 진선미 제외 사건입니다. 유미 씨는 무대 위에서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경연을 하나? 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가창력과 공연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의 수준을 넘어선 완성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절대적인 실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예인 판정단의 선택을 받지 못해 진선미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으며 이는 대중이 느끼는 체감지수와 심사위원단의 판정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연예인 판정단이 전문적인 가창력보다는 제작진이 의도한 화제성이나 스타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참가자들을 줄 세우기 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시청자들은 유미 씨처럼 이미 완성된 실력을 갖춘 이들이 소외되고 제작진이 대놓고 밀어주는 듯한 특정 참가자들이 상위권을 독식하는 모습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길려원 씨의 경우 실력이 훌륭하고 외모가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녀를 제칠 만한 실력자들이 1회와 2회차에 너무나 많았다는 점에서 에미 선정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투명한 심사는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대중은 자신의 귀로 확인한 실력과 화면 속 마스터들이 내놓는 극찬 사이에서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유미가 압도적이었는데 왜 밀려났느냐는 시청자들의 항의는 미스트롯 4가 공정한 서바이벌이 아닌 제작진의 입맛대로 연출되는 예능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력파들이 희생되고 연출된 스타들이 득세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영리해진 시청자들은 더 이상 리모컨을 고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소나와 홍성윤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뽐내도 그 뒤에 가려진 유미와 같은 실력자들의 울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스트롯 4의 공정성 논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작진은 예심 단계부터 불거진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본선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3회차 시청률 대폭락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노래 실력만큼이나 공정한 룰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4는 여전히 대중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제작진의 의도대로만 움직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실력파 참가자들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스트롯 4는 이제 3회차 방송을 마쳤을 뿐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트로트 명가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날카로운 비판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청률 12.6%라는 수치는 여전히 높은 기록이지만 전 시리즈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하락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결정적인 위기 신호입니다. 현역 가왕은 갈수록 차별화된 무기와 강력한 출연자들을 내세우며 미스트롯 4의 턱 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최악의 시청률 역전 사태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전 시리즈의 우승자나 인기 멤버들의 팬덤에 기댄 안일한 운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기성 스타들의 리액션보다 지금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새로운 참가자들의 진정성을 비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경악했던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연예인 판정단의 주관적인 선호도가 실력파 참가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불투명한 심사 구조는 프로그램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관객 평가단의 투표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만 등 돌린 시청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진의 의도적인 컨셉 주입보다는 참가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미스트롯 4가 단순한 예능 방송을 넘어 진정한 국민 오디션으로 남기 위해서는 제2의 이명웅, 제2의 송가인이라 불릴 만한 독보적인 스타를 반드시 탄생시켜야 합니다. 1대1 데스매치와 같은 앞으로의 경연 과정에서 조작이나 밀어주기 의혹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트로트의 명성이 이대로 무너질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 삼아 다시 한번 비상할지는 오로지 제작진의 변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미스트롯 4가 그 진심에 답할 차례입니다.